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빚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.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기까지 주변에서 도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한동훈 장관이 쫓아다니면서 뭐 부탁하고 이런 사람도 없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문법을 완전히 탈피한 그런 수락연설할 가능성이 있다.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 비대위원장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도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은 이양수 의원,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인사만 했다고 합니다. 정치권과 끈이 없다는 것.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한동훈 장관의 핸디캡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것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같은 뜻일 겁니다. 그 이유는 정치적인 끈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의도 문법, 여의도 사투리와 절연을 하는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. 아마 상당 부분 격렬한 저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여의도 문법은 그래 여의도는 말이야 정치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한 장관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 위원장 정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분명히 있습니다. 내가 뭘 했어? 검사가 수사하는 것과 여의도 정치는 달라. 요즘 말이야 대한민국 정치가 우습게 보이고 여기저기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뭐 여의도 정치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 안 그래. 무슨 소리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우글우글합니다. 그래서 어쩌면 국민의힘 당 내에서조차도 한동훈 장관이 수렁에 빠지기를 한 발짝이 징탁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, 한 위원장 나한테 와.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.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까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내다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을 깨알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을 실었던데요. 아마 이 보안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. 검사 때 특수부 검사만 2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이다. 이런 철저한 이 의식이 몸에 뱄다.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은요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. 제 핸드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살 때부터 그런 기능이 여기 탑재돼 가지고 저절로 녹음이 되더라고요. 그 녹음되는 기능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. 저는.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람하고 녹음을 하면서 저 또한 기자이기 때문에 그 제가 통화하는 내용들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에는 보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러면 본인이 녹음된 걸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저쪽 상대편이 녹음된 걸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지금 그걸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? 김건희 여사도 처음에 얘기할 때는 친밀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게 몇 달 지난 다음에 심지어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게 온 세상에 까발겨지면서 김건희 여사를 궁지로 몰아넣지 않습니까?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녹음 기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이런 메신저 통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.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보다 보안성이 훨씬 높은 시그널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. 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그 휴대폰이 아이폰인데요. 비밀번호를 무려 24자리 예,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번호를 24자리. 여러분은 몇 자리 하고 계십니까? 대개 8자리 이상이거나 아무리 많아도 10자리 초반대 한 11~2자리면은 대개 이 보안 비밀번호는 설정이 끝나는데 그보다 한 2배쯤 많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4자리를 비밀번호로 설정해 놓고 있다. 이 취재 맞는 거예요? 저는 좀 너무
취재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. 조선일보 후배님이 한 취재 내용인데요. 예, 맞겠죠, 뭐. 네. 근데 지금 아무튼 그동안 휴대전화도 끄고 정치권하고 접촉 최소화하고 현재 지금 비대위원 인선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모른다, 오리무중이다, 지금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. 기자가 모르면 오리무중이나 이럽니다. 뭐 기자가 모르면 안개 속이다. 하긴 뭐 기자가 보는 게 세상 모든 것은 아닙니다. 네. 저도 기자입니다만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. 기자만 모르고 상당 부분 사람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 접촉을 받은 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죠.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철저한 보안 약속을 서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자만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럴 때 기자는 안개 속이다, 오리무중이다. 본인이 모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. 후배님한테 죄송한 얘기해서. 그래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현역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거죠. 연락 안 받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. 설령 연락을 받은 사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괄 공개하기까지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약속을 했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죠. 네. 정치인들은 네,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 가서 얘기하기 매우 좋아합니다. 네. 아, 내가 말이야 어제 밤 10시 한장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통화했는데 아, 이래 인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잖아요. 정치적 권위가. 국민의힘의 코어 핵심 부분이 자기하고 늘 안테나가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기자들한테 줘야 기자들이 자기를 중요한 인물로 보고 계속 연락하고 그 존재감이 있고 정치적 무게도 올라가고 이런 그러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딱 입막음을 해놓은 겁니다. 왜? 그런 얘기가 나가면 반드시 잡음이 생깁니다. 반드시 100% 잡음 생깁니다. 시끄럽고 구설오르고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고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불을 켜고 지금 취재하고 있겠죠. 민주당의 그 스파이 역할을 하는 안테나꾼들이 지금 국민의힘 5만 곳에 선대고 비대위원들이 누구야 다 알아보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 마지막 순간까지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. 지금 그래서 아마 그 국민의힘의 내로라 하는 그 이 중진들도 지금 몰라가지고 허둥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검사 출신들이 있거든요. 권영세 지금 통일부 장관 지낸 분,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김도읍, 정점식, 유상범 검사 출신 의원들하고 친분이 있다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.